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함정 그리고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의 주제는 국방비와 우리의 삶의 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로 저희 평화네트워크가 창립된 지 이제 만 20년째 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대기근 사태가 발생해서 약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국가 부도의 날, 이제 IMF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1997년 말에 그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실직을 하고 또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게 됐는데요. 그럼 남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달픈 걸까? 이런 어떤 생각을 그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남북한이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해서 그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써왔던 막대한 그 자원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평화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개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평화배당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평화배당금은 군사비를 조절해서 군사비를 좀 줄여서 이것을 경제 발전 혹은 이제 복지 증진, 교육 이런 쪽에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네트워크가 이제 창립 올해 20년째가 되는 해인데 올해 좀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평화배당금 문제를 한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하는 좀 그런 어떤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비춰볼 때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방비가 1999년도에는 1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13조 7천억 원. 근데 올해 2019년도에는 46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3.5배가 뛰었습니다. 예. 국방비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20년 동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20년 동안 부분적인 경제 성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피폐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율, 자살률, 또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또 교육비 이런 어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던 이런 어떤 지표들도 거의 2배의 안팎으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드는 생각이 지난 20년 동안 예를 들면 국방비를 3.5배가 아니라 한 2배 정도로 인상하는 수준으로 맞췄다고 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한 2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감된 200조 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2019부터 2023년까지 국방중기계획, 5년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5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5년간 책정된 국방비가 무려 270조 7천억 원입니다. 270조 7천억 원이고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방비가 무려 61조 8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61조 8천억 원. 예. 61조 8천억 원이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액수이냐면 GDP 대비로는 한 3%에 육박하는 2.9% 안팎이 되는 그런 어떤 수치이고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이웃 국가이죠. 특히 이제 최근 언론에서 군사 대국화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계획대로 2023년에 61조 8천 원의 국방비를 설정하게 되면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겁니다. 드디어 일본을 이겼다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국방부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 특히 우리 민생,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져간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기회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좀 대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방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좀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요. 국방부 계획과 예를 들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를 그러니까 작년 국방비 예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44조 원으로 5년 동안 동결을 한다면 5년 동안 약 50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 대비로 2.5%에서 한 6% 정도 되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2.0%에 맞추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점차적으로 국방비를 조절해 나가면 그러면 약 한 200조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 5년간 50조 원 혹은 뭐 10년간 200조 원 이런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 투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 고사에 이 7, 8조가 제가 쓰기 어려운데 망진자는 호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호다 이렇게 되는데 진시황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망진자는 호연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남기고 호연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잠에서 깨어서 이제 해몽가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호를 갖다가 오랑캐 호자로 해석을 하면서 오랑캐다 라는 얘기를 들려줬고 그 얘기에 깜짝 놀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진나라를 망하게 한 호는 오랑캐 호가 아니라 호에 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뒷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망진자는 호야라고 하는 중국 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지나치게 외부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국가의 나라의 소중한 자원을 외부 위협 대처에 이렇게 치중해서 사용할 경우에 내부 모순이 격화되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교훈을 이제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국방비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 국방비가 계속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가 직시를 하면서 국방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담고 제가 이 중국 고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첫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굉장히 좀 어색하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도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 방송도 많이 출연해 봤습니다만, 이런 유튜브 형태 방송은 처음인데,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잘 준비해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구독하기, 또 공유하기죠. 예, 또 댓글 달기. 특히 이제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또 반론이나 또 이렇게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 이런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평화네트워크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첫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